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직장 후배가 외도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었죠. 저는 대기업 I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1살 어린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사이에는 6살 된 아들과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을 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가 아들이 그네에 태우고 딸에게 젖병을 물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던져진 것처럼 말이죠. 그날은 7월의 첫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잠시 내려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서울에 남았죠. 아들 오랜만에 왔는데 하루 더 쉬다 가지 그러냐? 아버지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쉽지만 저녁 먹고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 얘기하고 있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사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말인데 연락드려서.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요? 그게 어제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문서를 빠뜨린 것 같아서요. 혹시 과장님 책상에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어서 아내한테 연락해 볼게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집에 있는 서류를 좀 찾아줄 수 있어? 응,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내 책상 서랍에 있는 파일 좀 찾아서 전해주면 돼. 곧 회사에서 사람이 올 거야. 알겠어. 걱정 마.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후배놈과 제 아내는 이미 서로에 대한 은밀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가 되기 전 제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퇴사를 하기 전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둘 사이에 교류가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눈빛을 교환하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둘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저녁 후배놈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저 사실 사모님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설명해보세요. 그게 제가 자료를 받으러 갔다가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가졌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저희를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지만 저는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요. 결국 친구에게 연락해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온 사랑과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린 거죠. 어제 일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 딸아이를 안아들었죠. 잠든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가 미안해.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아들은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그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어떡할 거야? 이혼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내가 키울 거야. 내 아들하고 딸은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아이들 양육권을 온전히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죠. 게다가 재산분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는 부인의 과실이 명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있으니 더욱 그렇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만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되 실질적인 양육은 선생님이 맞는 방향으로요. 변호사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왔다가 갑작스럽게 사직한 후배 사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낫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그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음날 와이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훨씬 야위어 보였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니, 당신.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관계는 이제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어.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죠.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꼭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이 아팠지만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입사할 수 있었죠. 새 집도 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은 이제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 같았고 딸은 아직 어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아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뭐해? 아빠 우리 이제 엄마랑 안 살아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뭐라고 대답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자주 보러 오실 거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럼 아빠는 이제 엄마 안 사랑해요. 아이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다르게 사랑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빠가 훨씬 더 크단다. 그렇게 말하곤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 있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두 아이를 데려다주고 정신없이 출근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정신없는 날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죠. 더 이상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 함께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민준이의 유치원 행사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의 첫걸음 말을 함께 환호하며 축하했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허전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이 얼굴을 볼 때면 힘이 나고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이 키우는 일은 정말 힘이 들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힘든 일은 주변에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